오늘의 탑픽은 바로 서클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이 네. 서클 탑픽으로 선정하신 이유 부탁드릴게요. 아니 아까 서두에도 네. 그 인트로에서도 네. 뭐 아부다비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맞아요. 여우에 그 영향을 미쳤나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이제 탑픽을 난 미즈픽의 탑픽을 이제 서클로 해야겠어. 그 전에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탑픽을 사실 로켓랩이랑 서클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서클을 고른 이유는 로켓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상승이 너무 가팔라서 이건 좀 난이도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투자자 돈도 많이 맞습니다. 들어갔었어요. 예. 서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게 막 소위 말하는 5배거, 10배거를 노린다면은 오. 지금 같은 주가 흐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오. 진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더 떨어질 곳이 없어서 막 그냥 기고 있을 때 변동성이 없어지고 뭐 이게 약간 상승의 조건이거든요. 오. 이게 좀 시계열이 지금은 짧고 별로 어떤 반응이 포인트를 없지만 보면 될까요? 아니 텐베거 네.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예, 그게 텐베거. 제일 궁금한데요. 이게 자료 화면을 혹시 띄워주실 수 네, 있어요? 자료화면 네. 한번 볼게요. 사실 서클이 지금 네.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첫 번째로 크고요. 네. 네. 둘째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부진하고 횡보를 했다는 게 네. 큰데요. 8만에서 9만 달러. 근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진하고 금리 인하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일단 총 발행량이 계속 늘었고요. 총 거래량이 계속 조금씩 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USDT가 1위고 USDC, 서클이 발행하는 USDC가 네. 2위입니다. 네네. 근데 2위인데 사실 그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 결국 거래량과 수수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화폐가 많이 발행됐느냐도 중요하지만 유통되는 속도, 손바뀜이 중요한데 아 유통이라는 거는 많이들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 맞습니다. 요거 얘기죠. 여기서 서클이 단위당 네. 사용률은 테더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더 여기. 많이 이게 바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수수료가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탈중앙화 대출 시장 이게 약간 좀 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 탈중앙화 화폐 거래 아무래도 헤지펀드라던가 그런 데서 많이 대출을 받아가거나 최근에는 좀 모기지 대출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제 있거든요. 빨간색이 테더고 예, 맞습니다. 약간 진한 블루가 서클입니다. 서클인 거죠. 서클은 항상 파란색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 시장에서 아무래도 서클이 더 우위에 있고 그 외에도 아무래도 좀 테더가 이제 기존의 서클에 대항을 해서 작년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된 이후로 우리도 좀 투명성 기준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뭐 투명화 화폐 USD 테더, US 테더를 출시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근데 공언만 하고 그냥 시기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작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약간 시장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클은 뭔가 펀더적으로는 너무나도 다 잘 해주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다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격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의 부진과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재고 자산이라든가 수익성에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클이 뭐 최고는 뭐 거의 한 300달러를 바라보다가 네.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나버려서 거의 60에서 70달러대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공모가 근처까지 와서 이제는 확실히 좀 언더밸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장성에서 이제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자면 네. 여기에 이제 작년에 이제 잘했던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이제 앞으로 더 어느 정도 좀 이제 캐탈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는 이제 인투잇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터보텍스라고 퀵북이라고 이렇게 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거든요. 크레딧 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점수를 조회하는데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와 이제 협업을 개시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세금이라던가 뭐 수수료라던가 뭐 그런 쪽 아니면은 뭐 재무 쪽에서 이제 서클에 이제 기존의 이제 코인 시장에서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오는 거에 좀 어느 정도 가속이 붙고 둘째로 더 큰 뉴스가 이제 아크넷이라는 이 테스트넷 이거를 블록체인을 자체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뭐냐면 수수료를 내는 통로라고 보면 되는데 이더리움 주가가 그동안 계속 좋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이더리움이 그 테더랑 서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이더리움 네. 같은 그런 코인은 어느 정도 하락에 좀 하방이 있는 하방이 편인데 있는. 근데 문제가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잘 발행을 하고 많이 쓰여도 이 수수료를 먹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크넷을 출시해서 비자라든가 블랙락이라든가 이제 골드만삭스 뭐 엔트로피 이런 애들이랑 협업을 하겠다는 거는 이 수수료마저 자기들이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아크넷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서클이 기존에는 이자 수익만으로 이제 수익이 제한이 됐는데 네. 아크넷으로 이제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면 네.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제 베이스라는 이 블록체인을 출시한 이후로 거기서 나온 수수료 때문에 확실히 그래요? 매출 다변화가 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하방이 네네. 생기고 좋아졌거든요. 그럼 서클도 그렇게 될 그쵸. 로직이 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서클 네. 입장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라던가 뭐 베이스라던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남의 회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력을 좀 남한테 의존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USDC에 문제가 생기면 약간 좀 타격이죠. 구경만 해야 되는 네. 좀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자기들이 관리하게 되면 이런 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이 이제 그 증권사마다 반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차이가 좀 극명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네. 우리 그럼 진짜 오늘 히든 장표 히든카드. 차트 예. 서클 들어가셨어요? 서클 공개하나요?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가셨어요, 정말? 히든 장표를 오늘 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사실 개봉 박두. 공개하는 이유가 네. 와. 이제 연초 아니, 새해를 맞이해서 네, 예.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것도 방송에서 이렇게. 네. 왜 공개를 하냐면 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고 둘째로는 이제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저같이 투자하면은 그래도 일과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병행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생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아마존, 구글 뭐 이런 애들은 사실 실적이라든가 이제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네. 이런 애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구성을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네. 장기 보유를 하고 주가를 계속 바라보지 않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고 네. 이게 한 80% 정도 가져가고 네. 나머지 20%는 이제 서클이나 블룸에너지나 뭐 센트러스 그 외에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로 좀 이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알파를 내자. 80%는 이제 M7 소위 말해서 나스닥이나 S&P를 어느 정도 추종을 하고 나머지 30%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ETF를 이기기 위해서 사실 개인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기지 않을 거면 ETF 그쵸. 그냥 들어가면 그쵸, 되죠. 그냥 쉽게. ETF 들어가면 맞아요. 되는데 펀드 들어가면 되고. 왜 이거 공부해가면서 네. 종목 이제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 맞아요. 골라가면서 네. 사겠어요. 결국에는 지수를 이기기 위해서인데 음.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을 고르고 이제 마소라든가 메타 같은 애들은 배제한 이유가 네. M7에서도 얘네들은 좀 언더퍼폼 할 거라고 해서 좀 뺀 것 같고 이제 향후에 바꿀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 중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를 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거를 예. 가져가되 베이스로 이제 이런 서클 같은 종목들로 이제 좀 뭔가 예.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가 하나 더 있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26년 좀 연간으로 어떤 식으로 좀 구성하면 와, 좋을지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예. 코어를 저렇게 예. 가져가고. 와. 코어를 이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주가 상황은 계속 바뀔 거잖아요. 네, 뭔가. 그렇죠. 거기서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애들로 좀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해서서 코어를 한 70에서 80% 정도로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추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수를 이기고 싶다면 이제 AI라든가 우주라든가 냉각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네. 소위 말하는 이런 시각각 테마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상황에 맞거나 본인의 뷰에 맞춰서 네. 이렇게 좀 들고 가시면 좋고 이제 테마마다 이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그런 종목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네. 예. 확실히 오늘 얘기했었던 전력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고 그렇죠. 네. 마이크론의 이제 그다음 이제 서브로 할 수 있는 랜드 쪽에서도 네. 있는 상황이 있고 네. 원자재 지금 뭐 블룸 그
그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원자재 네네. 관련된 이슈가 높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 중국에 관련되면 바이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금 스크린샷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일렌트 아웃사이더님께서 왜 내 포트랑 똑같지? 라고 오. 그럼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사일렌트 아. 아웃사이더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아마 비중에 따라서 이제 네. 투자 그 수익의 결정이 되겠지만은 네. 이제 시장에서 핫한 것들을 다 뽑아놨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것들만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뭔가 이 소위 말하는 이 너무 올랐는데 나는 없어서 배 아플 일은 좀 없을 것 같다. 배 아프지 않을 2026년을 그쵸. 보내고 싶다면은 오늘 이 방송 한 번 더 보시고 또 연구원님의 또 픽까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